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도에서는 오늘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는 태권도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부실 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포항시 대잠동 자이아파트에 대해 포항시가 임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고소운에 의한 어류 폐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북의 하나뿐인 경주의 전복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도 폐사 피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도에서는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는 태권도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지역에서 열린 광복절 행사들을 장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복절을 맞아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우리 땅 독도가 온통 태극기 물결입니다. 독도에 입도한 태권도 시범단 등 100여 명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독도 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관광객들이 함께한 태극기 퍼포먼스와 독도 플래시몹은 독도가 태권도의 나라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경북 지역인 만큼 올해 광복절 경축 행사도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로 서운된 고 유연술, 김순종, 이범성, 조만인 선생의 유족에게는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등이 전수됐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목숨을 바쳐 싸우신 애국선열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밖에 포항시 신광면에선 올해로 67회째인 광복기념 면민축구대회가 열리는 등 경북 동해안 곳곳에서도 광복절의 뜻을 되새기는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부실 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포항시 대잠동 자이아파트에 대해 임시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포항시는 최근에도 입주 예정자와 합동 점검을 벌여 외벽 도색과 옥상 크랙 등에 대한 하자 보수를 지시했지만 당초 입주 예정일인 지난 10일에 맞춰 이사 계획을 잡은 계약자들의 불편이 크다며 이사만 가능한 임시 사용 승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입주 후에도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 일정을 통보하는 등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하나뿐인 전복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도 폐사 피해가 발생해 관련 기관들이 곧 합동 원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소원이 이어진 지난 8일 경주시 전촌리 앞바다 설화벌수산 전복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전체 10만 마리 가운데 5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오는 20일 시료를 제출해 고수원의 영향인지 등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복 양식은 남해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도내에서는 한 어가에서만 해상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울릉도 남쪽 21km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화 소성리가 내일 일반에 개봉합니다. 평범한 삶을 꾸려나가던 농촌 할머니 일상이 사드 배치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 담은 영화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영화는 성주 소성리의 평화로운 풍경으로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고 작물을 심고 모를 심는 아주 사소한 일상이 하나둘 제시됩니다. 구부러져 저런다. 할머니들이 뿌리내린 삶의 터전에선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이 함께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여기서 한번 살아볼 만하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녀들의 소소한 일상은 미군 헬기의 굉음 속에 깨져버립니다. 사드는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6.25 전쟁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할머니들도 다 간다. 또 6.25 때 갔다 이 간다. 겪는 사람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 그거 모른다. 농촌 마을은 사드 배치와 함께 평화의 기억을 잃게 됩니다. 여기 막 그런 말 하지만도 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다 절산 나는 거 아이가 그래 싶어. 근데 우리는 죽어도 괜찮지만 또 큰 아들
밀양 송전탑, 희망버스 등 약자들의 삶에 매달려온 박배일 감독은 전쟁을 대비시켜 평화인지도 몰랐던 평화의 소중함을 담았습니다. 무기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일상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큐멘터리 영화 소성리는 내일 대구 5호 극장, 안동 중앙시네마, 인디플러스 포항 등 전국 27개 극장에서 동시 개봉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울진군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꾸준한 지원 정책을 편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83가구 350여 명이 지역에 정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귀농인들에게 영농비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틈새 창업농 지원 사업과 함께 연리 1%의 농어촌 진흥 기금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시원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져 폭염의 기세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단비가 내렸습니다. 비로 인해 경북 동해안 전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내일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는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로 인해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 27도에서 29도 분포로 오랜만에 30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져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낮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4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25도입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흐린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다만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해안의 기상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울진해양경찰서가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발령한 위험예보제 주의 단계를 오는 19일까지 나흘간 연장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상의 북동풍이 강해짐에 따라 동해 남부 먼바다로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겠고 경북 동해안에는 모레부터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해경은 주민과 피서객들에게 당분간 방파제나 갯바위 출입을 삼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다음 달 16일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신라궁성인 월성을 찍은 사진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제3회 월성 사진촬영대회의 수상작 103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수상자들에게는 수상작 사진 모음집을 증정하고 오는 18일 시상식을 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강화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대폭 인상됩니다. 포항 남부소방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화전과 통신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 주변 5m까지 차량 주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포항시가 심각한 고용 상황과 실업난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아이디어 공모는 다음 달 15일까지 포항시민과 포항지역 고등학교, 대학 재학생이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심사를 거쳐 입상자에게 상금과 상품권을 지급하며 채택된 아이디어는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1년간 3,100여 개 중소기업의 경영 실적을 조사한 결과 개인 기업의 건강도 지수가 75.7로 중소법인 기업 85.2의 8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